오늘 저희가 이 준비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저도 진짜 몇 번이나 눈을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요.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꿰서 진짜 맥락을 파헤쳐보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보해볼 자료는 바로 2026년 3월 6일자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이게 그냥 주식 리포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내외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 같은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FICC 시장 동향이 다 들어있고요. 네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 캘린더까지 총망라된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의 맥박이 담긴 문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어떤 걸까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극도로 엇갈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폭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광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혼돈의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숨은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분석할 이 리포트를 보면 단순히 주가가 오늘 올랐다 내렸다 하는 단편적인 소식이 아니거든요. 네, 숫자들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현재 전 세계의 거대한 돈이 어떤 공포에 쫓겨서 도망치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탐욕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시장의 그 표면적인 파도를 넘어서 이 거대한 해류가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먹구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란과 중동의 전쟁 위협이죠. 네, 거시적인 배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오늘 자료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헤드라인 중 하나가요. 그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요. 거길 통과하는 유조선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여파로 현재 그곳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량이 말 그대로 0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행량의 제로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렇죠. 물류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건데 시장이 엄청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심장이 멈춘 거니까요. 그 즉각적인 결과로 유가가 확 뛰었죠. 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9.81달러로 무려 2.62달러나 솟구쳤습니다. 와, $2 넘게 뛰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미국 쪽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유가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강력하게 제재해 오던 러시아 석유 수입을 허가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전해진 겁니다. 와, 중동 위기를 틀어막으려고 적국이나 다름없는 러시아의 석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뉴스네요. 네, 그러자마자 치솟던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1% 하락 반전하기도 했죠. 시장이 그 뉴스 한 줄에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놓았네요. 정말 극도의 공포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쫓기는 돈들은 결국 어딘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오늘 자료 보면서 제가 진짜 소름에 돋았던 부분은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그리고 초고위험 자산에서 출발한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둘 다 10만 3천 달러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무슨 영화적인 연출 같은 우연이죠. 금은 온스당 18달러가 상승하면서 딱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닥칠 때마다 자본을 지켜준 그 전통적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해낸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비트코인은 ETF를 통한 기관들의 순유입 물량이 지속되면서요. 하루 만에 무려 1240달러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에 도달한 거죠. 와, 1240달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숫자가 똑같다는 건 재미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자산에 물려드는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금은 진짜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피 자산에 가깝다면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호재를 타고 수익을 쫓아 들어오는 일종의 위험 자산, 아직은 투기 자산의 성격이 훨씬 강해 보이거든요. 네, 본질적인 성격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서사,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러티브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을 넘어서 기존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디지털 세계의 신종 안전자산 혹은 필수 대체 자산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이 물리적인 공포를 해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다른 서사가 10만 3천 달러라는 하나의 가격표에서 완벽하게 교차했다는 것. 이게 오늘 시장의 가장 상징적인 정면입니다. 진짜 역사의 한 페이지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락,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경제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장 채권 시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즉 0.05%포인트 상승해서 4.136%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랐다. 이게 어떤 의미죠? 논리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가가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비가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안 잡히겠네요. 네,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금리를 유지하려는 매파적 기조가 강해질 거란 우려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그게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이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트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밥상 물가 상승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중동 바다 위에서 멈춰선 유조선의 나비 효과가 당장 다음 달 내 대출이자 고지서와 직결된다는 거네요? 네,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 배경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태풍 속에서 진짜 기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네, 한국 시장 오늘 정말 대단했죠. 자료 보면서 제 눈에 의심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나라 주식시장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완전히 기조가 디커플링 됐죠. 코스피는 5,584.87포인트로 단 0.02% 상승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무려 3.43%나 폭등하면서 1,154.67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맞아요. 매수 사이드카.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니까 시장을 강제로 잠깐 멈춰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지붕 아래 두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죠? 이 기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지수 상승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누가 사고 팔았는지 수급의 주체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동향이요?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위험 회피 모드입니다.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620만 주, 기관이 300만 주, 도합 900만 주 이상을 던지며 탈출했습니다. 900만 주요? 엄청난 매도 폭탄이네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미들이 무려 876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죠. 와,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는 불길 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불기둥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시장의 공포를 개인의 잉여 유동성과 탐욕이 이겨버린 셈이죠. 오늘 리포트에 인용된 언론사 헤드라인 보니까 주식이 코인판이 됐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 과열이 지표로도 나타나나요? 네, 그 헤드라인이 투기적 심리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시장 공포와 과열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요. 엄청나네요.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과 특정 테마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섹터별 흐름은 어땠나요? 코스피에서는 보험업이 6.10%, 기계업이 5.67%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평가된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거대 자본의 피난처 역할을 한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1, 2위 기업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떨어졌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1.77%, SK하이닉스가 1.81%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 폭탄을 반도체 대장주들이 피하지 못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는 4.59%나 급등했어요.
같은 대기업 그룹사 안에서도 산업군에 따라 수익률이 극심하게 갈리는 각계전투 장세네요. 지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종목과 테마 단위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아주 피로도 높은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거북이처럼 움츠리고 코스닥은 개인들 힘으로 날아다니고 아슬아슬합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면 그 나비 효과가 결국 미국으로도 향하겠죠. 네,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오늘 미국 다우존스가 1.61% 큰 폭으로 떨어졌고 S&P 500도 0.5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0% 보합으로 잘 버텼어요. 장 막판에 브로드컴 같은 핵심 기술주들이 낙폭을 축소한 덕분이죠. 네,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란보다 한국이 미국 증시에 더 위협적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굳건해 보이는 나스닥을 흔들 수 있는 진짜 뇌관이 저 멀리 중동에만 있을까요? 아, 단순히 지리적인 무력 도발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말이 과장 같지만 글로벌 경제의 핵심 뼈대를 찌르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게 AI 테마잖아요. 그럼 AI의 핵심 반도체 공급망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HBM 같은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거기에 한국 기업 비중이 절대적이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런데 한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부품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벌어지는 개인들의 단기 투기 열풍과 시장 불안이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 기업들 실적 타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한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AI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셈법이 정말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상장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의 스탠스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IPO 눈치 게임이 치열하더라고요. 마치 비바람치는 화려한 파티에 갈지 아니면 돈 냄새 나는 익숙한 동네 잔치에 갈지 고민하는 셈이죠. 비유가 딱 맞네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토스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무조건 나스닥 직행이다 했었는데 갑자기 전면 수정해서 국내 코스피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의 광기, 즉 풍부한 유동성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아, 한국에 돈이 많으니까요. 네, 미국 증시는 변동성도 커지고 깐깐해지는데 한국은 개인들이 900만 주를 쓸어 담을 만큼 매수세가 살아있잖아요. 기업 가치를 후하게 쳐줄 곳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주판화를 튕겨보니 한국 시장이 낫겠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반면에 그 비바람 부는 미국 시장으로 꼿꼿하게 직진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헬스케어 기업 미니메드는 주당 20달러라는 공모가로 나스닥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경영진이 직접 나스닥 부회장을 만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도 바이오나 딥테크 같은 특정 산업은 나스닥이 더 높게 평가해 줄 거라는 뚝심이네요. 네,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중입니다.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중동 유조선 사태, 요동치는 유가, 코스닥의 폭등, 그리고 엇갈린 IPO 눈치 게임까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을 위해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을 어떻게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오늘 리포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현재 시장을 압도하는 쏠림 현상의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불안해도 당분간은 기술주나 바이오 중심의 롱 포지션, 즉 매수 선호 트렌드가 강력한 유동성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들의 수급 파워에 올라타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변동성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만큼 철저한 손절매 등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절벽으로 떨어질 리스크도 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환율의 미세한 틈새를 이용한 방어 전략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5.0원으로 전일 대비 5.30원 하락했습니다. 1,400원대 중반이면 여전히 엄청난 고환율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로 원화가 일시적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달러 보유자나 해외 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살짝 내려올 때를 활용해 단기 해지 전략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환율이 5원, 10원 떨어질 때가 위기 방어의 작은 기회다.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아시아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돈을 몽땅 담지 마십시오. 오늘만 봐도 중국과 호주 증시는 상승했지만 홍콩과 일본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차별화가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신흥국 펀드에 넣기보다는 지역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세밀하게 쪼개고 분산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핀셋처럼 지역별 ETF로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다가오는 캘린더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굵직한 폭탄급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 예측치가 58K, 즉 5만 8천 명 증가에 그칠 거라면서요? 이전 수치가 13만 명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게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를 뜨겁게 굴리던 고용 엔진이 차갑게 식어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예측치대로라면 시장이 믿던 연착륙 시나리오에 심각한 금이 갈 수 있죠.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 실적도 타격을 받겠네요. 게다가 3월 10일에는 한국 1분기 GDP 발표도 있죠. 네, 예측치가 마이너스 0.3%, 즉 역성장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1일에는 끝판왕격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고용 엔진은 식어가고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만약 미국 물가까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겠네요. 네,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경로를 어떻게 뒤틀어 놓을지, 그리고 코스닥 개인들의 탐욕이 언제 공포로 돌변할지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자,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6일, 오늘 시장은 여러분께 정말 극단적인 두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동의 짙은 전운과 물류마비라는 거대한 공포가 한편에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코스닥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라는 불타오르는 광기가 완벽하게 공존한 하루였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본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본이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가운데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생각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입 후에 말씀드렸던 놀라운 우연 기억하시나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표 말씀이시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절대적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의 금으로 진화 중인 비트코인이 오늘 1달러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정보의 과잉,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에 과연 안전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쥐고 계신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가올 폭록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진정한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짚어드린 맥락들을 곱씹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